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명과학원에서는 역시나 항상 우리가 봐왔던 킬러 문항들이 항상 출제되는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한 4문항 정도가 좀 난도가 높았었는데요. 자, 그 중에 선생님하고 한 2문항 정도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문항입니다. 자,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자료 해석 문제죠. 6월 평가원 시험 때도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9월 모의평가 때 출제된 이 문항이 더 난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처음 자극을 가한 지점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자, 처음 자극을 가한 지점, 이 D3 지점이 지금 이 표에 있는 4지점 중에 어떤 지점이겠냐는 건데요. 자, 처음 자극을 가한 지점은 지금 두 신경의 막전이가 똑같이 변해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1, 2, 4, 세 지점 중에서 가장 막전이가 많이 변한 1번 지점을 보시면요. 이 1번 지점에서 두 신경의 막전이가 다릅니다. 그러니 1번 지점이 비록 자 2번이나 4번 지점보다 막전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자극을 받은 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제 이 1번 지점도 분명히 처음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흥분이 도달한 후에 T1이 되었을 때의 막전일 거예요. 그죠? 따라서 처음 자극을 가한 지점은 이미 A신경의 1번 지점의 막전이 마이너스 80mV보다 더 지금 막전이 변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처음 자극을 가한 지점은 분명히 0mV가 될 수는 없고요. 이미 재분급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처음 자극을 가한 지점은 이 3번 지점, D3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2, 4, 세 지점 중에서 가장 막전이가 많이 변한 마이너스 80mV인 이 1번 지점이 바로 D3 지점으로부터 흥분이 가장 먼저 도착한 지점이겠죠. 따라서 왜냐면 여기 2c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cm, 여기는 5cm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1번 지점이 처음 자극을 가한 D3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지점이 D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지점과 4번 지점이 각각 D2하고 D1 지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제 보기 기억번에 보시면, 이 자극을 가한 후 이 4지점에서 막전을 측정한 시각 T1을 지금 알아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 그냥 원칙적으로, 정석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신경 A의 전도 속도를요, 신경 A의 전도 속도를 V라고 해볼까요? 자, 신경 A의 전도 속도를 V라고 해봅시다. V라고. 자, V라고 하면, 자, D3 지점에 자극을 가한 후에, 그죠? 자, D2 지점까지 흥분이 도달하는 데는 V분의, 여기 두 지점 사이가 3cm 떨어져 있으니까요. V분의 3ms 만에 흥분이 도달합니다. 그죠? 자, 처음 D3 지점에 자극을 가한 후 V분의 3ms 만에 흥분이 도달해서, 그죠? 그때부터 막전이 변화가 시작돼가지고 T1이라는 시각이 되었을 때 막전이가 지금 0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금 D1과 D2가 2와 4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의 막전이는 0m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D2 지점은 지금 D1 지점보다 더 가깝습니다. 흥분이 더 먼저 도착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D1 지점보다 막전이 더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 밑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요. 0mV가 될 때가 탈분극이 될 때가 0mV가 될 때가 있고 재분극일 때 0mV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 D2 지점이 D1 지점보다 흥분이 먼저 도착해서 막전이 더 많이 변했을 것이기 때문에 D2 지점의 0mV는 분명히 재분극일 때의 0mV일 거예요. 따라서 흥분이 도달한 후 2.5ms가 경과했을 때 막전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자, D2 지점의 막전이 0mV는 자, D3 지점에 자극을 가한 후 V분의 3ms만의 흥분이 도달하고 자, 그때로부터 2.5ms만큼 막전이가 변했을 때의 막전이 되는 것이죠. 요게 지금 T1이 되겠습니다. 요게. 자, 똑같이 생각하면요. D3 지점에 자극을 가한 후 자, D4 지점에 흥분이 도달하는 것은요. 자, 도달하는 건 2cm 떨어져 있으니까 V분의 2ms만의 흥분이 도달해서 그때부터 3ms 동안 막전이 변화가 진행되면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것이죠. A신경의 D4 지점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니까요. 자, 따라서 3ms만큼 막전이 변화가 진행되어서 자, 마이너스 80mV가 되었고 이때가 T1이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자, T1은 막전이를 측정한 시각 T1은
V분의 3 플러스 2.5 그 다음에 V분의 2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보시면 바로 뭐 보이죠? A신경의 전도 속도가 2cm/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를 V에다 2를 대입하면 바로 막전을 측정한 T1은 그죠? 4ms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푸는 것이죠. 자, 그래서 T1이 4ms입니다. 자극을 가한 후 D3점이 자극을 가한 후 4ms일 때 지금 네 지점에서 막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번에요. 시냅스가 지금 B신경에서 시냅스가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세 지점 중에 어느 지점에 있냐고 했는데요. 당장요. 좀 문제에서 B신경의 전도 속도가 1cm/ms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B신경의 전도 속도가 1cm/ms라고 이야기해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D4 지점의 막전이가, 그지? B신경의 D4 지점의 막전이가 0mV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그죠? 자, 만약에 시냅스가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요. 시냅스가 여기 있다면, 아니, 시냅스가 없다면, 그죠? 디귿에 시냅스가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디귿에 시냅스가 없다면, 흥분은 D3점에 자극을 가한 후, 자, B신경의 전도 속도가 1cm/ms이기 때문에, 흥분은 D4점이 2ms 만에 도달합니다. 2ms 만에 도달해서, 그때부터 4ms가 될 때까지, 그죠? 2ms일 때 흥분이 도달해서, 그죠? 그때부터, 자, 4ms가 될 때까지, 즉 2ms 동안 막전의 변화가 진행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4ms가 될 때까지는요. 그러면 그래프에 보시면, 자, 2ms가 될 때가 얼마예요? 막전이가. 막전의 변화가 시작돼서 2ms일 때가 30mV거든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없다면 D3에 자극을 가한 후 4ms일 때 B신경의 D4 지점의 막전이는 플러스 30mV가 되어야 해요. 근데 지금 0mV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흥분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시냅스는 디귿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디귿번인데요. T1이라고 하는 시각에, 즉 막전을 측정한 이 시각에 자, A신경의 요 2번 지점에서 탈분극이라고 있냐, 재분극이라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자, T1일 때 A신경의 이 0mV가 그죠? 요거죠. 1.5ms일 때 0mV냐, 2.5ms일 때 0mV냐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때 이 2번 지점이 우선은 이 2번 지점과 4번 지점 중에 자, 어디가 D1이고 D2인가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냅스가 디귿 지점이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자, 당장 D2 지점에 흥분이 도달해서 4ms가 되었을 때 막전이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까지 3c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D3점에 자극을 가한 후 D2점까지는 흥분이 3ms 만에 도달합니다. 그죠? 3ms 만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4ms가 될 때까지는 1ms 동안 막전의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1ms 동안 막전의 변화가 진행되면 막전이 마이너스 60mV입니다. 아, 이거 마이너스 60mV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D2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가 D1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신경의 자, 2번 지점은 A신경의 D2 지점이죠? 여기입니다. 따라서 D1 지점보다 막전이가 흥분이 먼저 도달해서 막전이 더 많이 변하는 지점이죠. 따라서 1.5ms일 때의 0mV가 아니고 2.5ms일 때 0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T1일 때 A신경의 2번 지점, 즉 D2 지점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네요. 그죠?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만 맞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자, 가계도 문제죠. 가계도 문제인데, 좀 어려웠죠. 예, 그렇게 쉽게 안 풀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쌤하고 한번 같이 찬찬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질 가와 나가 발현된 가계도입니다. 어느 집안의 가계도인데, 자, 가는 라지 A와 스몰 A에서 결정되고,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서 결정됩니다. 라지 A와 라지 B가 지금 각각 완전 우성이죠. 우열관계가 뚜렷합니다. 자, 지금 8명의 가족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죠. 발현 여부를 나타냈는데요. 좀 그림이 좀 작아서 좀 어렵긴 한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면 따로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그럽시다. 자, 따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죠. 뭐 복잡한 그림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1, 2, 3, 4, 5, 6, 7, 8. 자, 우선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발현된 집안의 가계도가 나오면 우선 각 가계도 구성원들의 표현형을 위에다 다 쓰셔야죠. 그죠? 자, 그럼 우선 1번은 가나가 발현된 사람이고요.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2번은 나만 발현된 사람. 그죠? 4번도 가나가 모두 발현됐고. 그죠? 5번은 가만 발현됐고,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그 다음에 나만 발현되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밑에 지금 여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은 1, 2, 5 세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죠. 1번, 2번, 5번. 자, 요 세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이에요.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의 합을 줬고요.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은 지금 누구냐면 3번, 4번, 8번입니다. 3번, 4번, 8번. 요 세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의 합을 주었어요. 자, 이게 이제 가계도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라지 A면 라지 A, 스몰 B면 스몰 B 어느 한 가지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만 자료로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라지 A와 스몰 B의 DNA 두 대립자, 서로 다른 두 가지 대립자의 DNA 상대량 합을 주고 자, 우열관계 또 이 가와 나의 유전이 상염색주인지 X염색주인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평상시에 풀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가계도 나오면 제일 처음에 부모와 다른 표현을 가는 자손이 태어난 집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딱 보니까 여기 보시면 나를 가지고 있는 그죠? 여기 보시면 자, 나를 가지고 있는 부모 사이에서 정상인 자손이 태어났어요. 아, 중요한 단서겠죠. 자, 그래서 자, 우선은요. 자, 정리해보면 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가지고 있는 부모 1, 2로부터 정상인 자손 5번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가 대립형질인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라지 B가 되겠고 여기 스몰 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우열관계를 확인했으니까 냅다 이 형질 나의 발현이, 형질 나의 유전이 상염색체인지 X염색체 유전인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자, 유전일 경우, 그죠? 나가 상염색체 유전일 경우를 가정해놓고 한번 따져볼까요? 나가 상염색체 유전이면, 자, 여기 지금 5번 자손이 유전자형이 스몰 B가 됩니다. 정상이니까요. 스몰 B가 되어요. 그러면 두 어버이는 라지 B, 스몰 B가 됩니다. 모두 스몰 B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 합이 0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 스몰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 나가 상염색 유전이었을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따라서 나는 뭐가 되겠어요? X염색체 유전하는 형질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X염색체 유전 형질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번에 그럼 1번은 뭐가 돼? 유전자형이 BY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스몰 BY가 되겠습니다. 그죠? 2번은 뭐 라지 B 스몰 B겠죠. 그죠? 아들이 지금 스몰 B니까요. 두 아들이 아니죠. 이 5번 아들이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엄마는 당연히 라지 B 스몰 B E형 접합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유전자형이. 자, 이래놓고 보면 자, 5번과 2번은 스몰 b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 대림자의 DNA 상대의 합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저 표에서 기억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의 합이 0인 사람은 바로 아버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기억은 1번입니다. 바로 확인이 되네요. 기억은 1번인데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료를 집중해서 본 사람들은 바로 이제 형질 가에 그죠? 형질 가가 대립 형질인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을 좀 못했으면 약간 좀 막혀서 헤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우선은요, 1번 아버지가 지금 기억이거든요. 그럼 1번은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의 합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차피 스몰 B는 없고요.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의 합이 제로니까 어차피 뭐 라지 A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스몰 B도 없고, 그죠? 그리고 0이 되려면 라지 A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죠? 자, 1번 아버지가 라지 A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죠? 이걸. 이게 보통 다른 문제들에서는 그냥 1번이 가지고 있는, 1번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라지의 DNA 상대량 합이 뭐 0이다, 뭐 이렇게 1이다, 뭐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두 대름자의 DNA 상대량의 합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한다는 점이 평상시 우리가 접했던 문제하고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아버지는, 그죠? 1번은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 합이 제로기 때문에 라지 A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몰 a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의 유전자형은 상염 색지 유전이라면 스몰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염 색지 유전이라면, 그죠? 자, 형질 가의 유전이 X염 색지 유전이라면 스몰 ay가 되고, 그 다음에 상염 색지 유전이라면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열관계는 알았어요. 그죠? 그럼 잽싸게 또 써놔야 되겠죠?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가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구나. 왜? 자, 스몰 a가 라지 a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스몰 a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 1번 가족 구성, 1번, 이 구성원에 가만 발현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a가 가를 발현시키는 대름자입니다. 따라서 가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인 것이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확인이 됐고요. 자, 따라서 이제 남은 건 이 라지 스몰 a가 자, 상염색 주연이냐, 이제 X염색 주연이냐, 이걸 가려내면 되겠죠. 상염색 주연이라면 AA가 될 것이고, 자, X염색 주연이라면 스몰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가정해야 되죠. 우리가 푸는 유전 문제는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풀어요? 가정합니다. 그죠? 처음에 와서 막혔을 때, 그지? 막혔을 때. 자, 우열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막혔어. 뭐, 상염색 주연인지 X염색 주연을 따져야 되는데 막혔어요. 그죠? 막혔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하나로 가정하고, 그죠? 그 가정의 근거에 추론을 해서 모순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질 가의 우열 관계는 확인됐죠. 근데 지금 가계도를 보셨을 때는 자, 가계도만 봐서는 상염색 주인지 X염색 주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가정을 할까요? 이렇게요. 자, 우선 가가요. 그죠? 가가 X염색 유전 형질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가가 X염 색채 유전하는 형질이면요. 그죠? 형질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형질 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가가 열성이니까요. 1번 구성원의 유전자는 스몰 a,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스몰 a, y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발현됐죠? 스몰 a, y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우에는 분명히 가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를 가지고 있죠. 라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자손 중에 스몰 a가 있기 때문에 라지 스몰 a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이형 접합성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요 6번에 그죠? 6번에는 지금 나가 발현됐습니다. 따라서 라지 b가 있죠. 라지 b가 있고 자, 따라서 라지 by입니다. 6번의 나에 대한 유전자는요, 라지 by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가 X염색 주인하는 형질이라면 나의 유전자, 그죠? 가와 나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니까 얼른 한번 봐보세요. 얼른 봐도 어딘가 좀 어색한 데가 발견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따라서 5번은 어떻게 되는 유전자형이? 요거 X염색체라고 하면요.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6번 아들은요. 스몰 a하고 라지 b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서로 다른 두 X염색체는 모두 엄마의 것이죠? 그럼 엄마는 가 유전자형이 스몰 a가 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엄마는 지금 가가 발현되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손 중에 두 아들이 모두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분명히 스몰 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X염색체 유전 형질이고, 자, 그래서 가와 나 유전자가 모두 X염색체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5번 아들의 X염색체는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되어 있고, 6번 아들의 염색체는 스몰 a하고 라지 b가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른 이 두 X염색체는 모두 엄마의 것이기 때문에 엄마의 것인데 그렇다면 엄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스몰 a가 돼서 엄마가 가가 발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엄마는 분명히 지금 가가 발현되지 않은 그죠?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이거든요. 따라서 X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하고 자, 가계도 1번, 2번, 5번 세 사람의 유전장을 따져보게 되면 바로 2번 엄마의 유전장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2번이 유전장에서 모순이 발생하죠. 자, 따라서
가는 뭐가 되겠어요? 상염색체 유전하는 형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와 나의 우열관계, 그죠? 그 다음에 상염색 유전하는 형질인지 X염색 유전하는 형질인지 모두 밝혀졌죠?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보기를 보면서 질문에 답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맞죠? 우리가 금방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8이 미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미음이 8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전부 다? 자, 지금 형질 가가 상염색 유전이라는 형질이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그죠?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가계도 구성원들 유전자를 다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죠. 추론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번은 자, 가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a, 스몰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1번은 스몰 a, 스몰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엄마는 라지 a이고 스몰 a죠. 왜냐면 이 아들들이 스몰 a, 스몰 a, 스몰 a니까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지금 가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가 있는데 자손 중에 가가 발현된 자손이 있으면 이형접합성이라는 게 확인이 될 텐데요. 지금 가가 발현된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동형접합성인지 이형접합성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몰 by가 되겠습니다. 그죠? 스몰 by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요. 그 다음 4번은요. 4번은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a가 되겠고, 그 다음 나가 발현됐기 때문에 X염색체 라지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몰 B, 스몰 B는 딸이 있죠. 그죠? 스몰 B, 스몰 B는 딸이 있기 때문에 자, 라지 B, 스몰 B 이형 접합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의 유전장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8번이 지금 누군지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8번의 유전장을 다 밝혀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스몰 B, 스몰 B고요. 그 다음에 가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A가 있습니다. 그죠? 가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A가 있는데, 그죠? 라지 A가 있는데, 지금 엄마가 스몰 A, 스몰 A죠? 따라서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은 보세요.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의 합이 얼마가 되죠?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 합이 라지 A, 스몰 A고 스몰 B, 스몰 B가 3이 됩니다. 3이 여기 있죠? 따라서 미음이 8이 아니고 비읍이 8이 됩니다. 그죠? 비읍이 8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비읍이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자, 라지 스몰 b의 DNA 상대량이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을이 4가 되겠고, 자동적으로 미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음번 8이 미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8은 비읍입니다. 미음은 3번, 이게 3번 구성원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음번 틀렸다는 거 확인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이 모두 니은과 같은 확률인데요. 니은이 누굽니까? 여기도 밝혀내야 되겠네.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쉽게 됩니다. 어차피 기억이 1번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죠? 2번 엄마는 라지 스몰 b가 2입니다. 그러니까는 2번 엄마가 지금 디귿이네요. 이게 2번이 되겠고요. 그죠? 자동적으로 니은이 5번이 되는데요. 따라서 니은과 같은 확률이라 해서 니은이 5번입니다. 그죠? 5번이기 때문에 가만 발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6과 7 사이에서 가만 발현된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거 한번 구해볼까요? 마지막 디귿번. 자, 마지막 디귿번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가만 발현된 자손이 태어날 확률. 그럼 6번의 유전자가 이미 나왔고요. 자, 7번은요. 자, 7번의 경우에는 나가 발현됐기 때문에 라지 B가 있죠.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서 분명히 스몰 B가 있는 X염색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라지 B, 스몰 B 이형 접합성입니다. 그죠? 자, X염색체, 라지 B, 스몰 B 이형 접합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A입니다. 그죠? 가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A인데, 엄마가 스몰 A면 스몰 A죠. 그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성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6과 7 사이에서 가만 발현된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자, 우선 가가 발현될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몰 A가 돼야만 가를 갖는 자손이 될 수 있죠? 스몰 A, 라지 스몰 A하고 스몰 A 사이에서 스몰 A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발현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죠? 나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스몰 B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스몰 B가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스몰 B가 되려면 그렇죠. X염색 주제니까 여자면 스몰 B, 딸이면 아들이면 스몰 B, Y가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 나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그죠? 요 스몰 B가 있는 X염색체가 요 Y염색체가 들어있는 정자하고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죠. 따라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나는 발현되지 않고 가만 발현된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문제 좀 길었죠? 길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좀 이런 걸 좀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우열관계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죠? 상인지 성인지, 상인지 X염색 주인을 판별할 때 문제에 실마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과감하게 상염색 주인이든 X염색 주인이든 어느 하나로 가정하고 추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그런 부분에서 참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였죠. 가도요. 그죠? 자, 뭐 공교롭게도 가와나 모두 우열관계가 먼저 확인되고 그 우열관계를 이용해서 상성 어느 하나를 가정해서 이제 추론하는 문제였는데요. 때로는 뭐 상염색 주인지 X염색 주인지가 먼저 확인이 돼서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우열관계를 또 판별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좀 2번 연속 가정하고 계속 추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뒷장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뭐 15번 문제라든가 16번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지쳐서 17번 문제에서 집중력이 크게 발휘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찬찬하게 자세하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5번 문제라든가 또는 19번 문제 같은 게 상당히 난도가 높았는데요. 오늘 시간상 15번 문제하고 19번 문제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15번 문제에서 간단하게, 15번 문제에서 간단하게, 지금 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15번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이 좀 설명만 드리고, 15번 문제하고 19번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죠? 자, 형질 가가 지금 세 가지 유전자가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 형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자, 단일인자 유전하는 형질인데 라지와 스몰이 사이에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세 가지 유전자형이 모두 표현형이 다른 경우인데 또 가와 나의 유전자가 모두 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들이 모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죠. 자, 그럼 이제 거기 보시면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나는데 이 자손 A의 표현형이 P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했거든요. 16분의 3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16분의 3을 좀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P와 Q가 나의 표현형이 다르고 그럼 이제 세 가지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손 중에 요 A의 가능한 유전자형 중에 라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어버이의 나의 유전자형은 요거 라지하고 라지 스몰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이 A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P와 같은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의 표현형이 그죠?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 P와 같은 확률은 8분의 3이 돼야 돼요. 그죠? 8분의 3이 되는데, 이때, 그죠? 이때 이 8분의 3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죠? 8분의 3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여기서, 자, 형질의 발현에 관여한 유전자들이 모두 독립되어 있는, 즉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이런 다인자 유전 문제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어떤 특정한 표현을 가는 자손의 확률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수학에서 사용하는 조합을 이용하죠. 컨비네이션을. 이제 그 훈련이 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이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죠? 자, 12죠? 자, 근데 이것만 되어요. 이것만 되고 이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이게 6제곱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왜 안 되는가? 그죠? 훈련된 친구들은 이제 바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이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모두 독립되어 있는 다인자 유전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표현을 가는 자손, 즉 유전자형에서 특정한 개수의 대문자의 수를 갖는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 그죠? 그걸 좀 훈련하신 학생들은 이걸 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상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고, 이제 다가오는
추석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추석 특강 때 선생님이 자, 이런 부분들을 자, 또 6월 달에는 이게 연관된, 두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그죠? 우리가 한 유전자만 독립되어 있는 이런 다인자주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다인자주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특히 독립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19번 문제는요. 자, 더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요. 두 어버이에게서 모두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요. 모두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자, 그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세포 기억은 아예 성염색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니은은 지금 염색체 수가 24개니까 성염색체 수가 뭐 이렇다는 것이죠, 이제. XY거나 아니면 뭐 XX거나 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런 거죠. 만약에 니은이 아버지의 자 정자라면요, 그죠? 니은이 정자, 자, 이게 접근하는 것이죠. 니은이 정자라면, 즉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XY 염색체를 모두 갖고 있거나 또는 X 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이런 정자가 만들어진다. 자, XY 염색체를 모두 갖는 정자가 만들어지려면 1분열 때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 X염색체를 두 개 갖는 정자가 만들어지려면 2분열 때 X염색체에서 염색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니은이 만약에 정자라면, 그죠? 정자라면, 태어나는 자손은, 그죠? 태어나는 자손은 아버지한테서 X염색체를 모두 받게 되어요. 따라서 이 아들은,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와 난자가 수정했지만, 핵형은 정상이라고 했었죠. 그죠? 핵형은 정상인데, 문제는 X염색체를 아버지한테 다 받기 때문에 이 아들의 표현형은, 자, 아버지하고 똑같아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딸도 마찬가지죠. 자, 이 딸도 아버지한테서 X염색체를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번과 4번, 3번과 4번 중 한 사람이 지금 이 기억과 니은이 수정해서 태어난 자손이잖아요. 근데 3번과 4번 중에 누구도 가나다 세 가지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니은은, 그죠? 24개의 이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생세포 니은은 바로 엄마의 몸에서 난자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은 세 가지 형질 유전자가 모두의 X염색체에 있고, 그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표현형을 주고서, 누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난 자손이냐, 또 언제, 누구의 몸에서 언제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추론하게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지금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됐지만, 출제될 때마다 난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문제처럼, 이 문제에서는 자녀 1이, 딸, 아들이었죠. 자녀 3, 4는 이제, 성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때,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난 자손이 클라인펠트 증후군이, 터너 증후군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아들이 있는 경우, 자료상에, 또 뭐, 딸이 있는 경우, 딸이 있는 경우, 이번, 자녀 1과 2처럼요, 이럴 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시간상요. 다가오는 추석 특강 때, 그죠? 이런 유형들도, 자,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유형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상 두 문제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두 문제는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식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가오는 추석 특강 때, 자, 뭐 짧은 그 단기 특강이긴 합니다만 지금 6월, 9월 평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번에 예상되는 이번 수능에서 예상되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각각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추석 특강 때 많이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